와, 드디어 끝났다. 집들이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해치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성희가 왜 와이프 소개 안 해주냐고 엄청 서운해했었거든. 아, 그래? 그 언니는 왜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을까? 성희랑 나랑 진짜 남매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그래. 근데 남녀 사이엔 친구 없다던데. 성희 언니가 오빠한테 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지은아,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우리 서로 못 볼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감정이 싹 틀 수가 없어. 큰일 보는데 화장실에 휴지 없어서 갖다 준 적도 있고 술 마시고 토한 데서 뒹구는 것까지 봤다니까. 그리고 너도 오늘 집들이 하면서 성희가 남편이랑 둘이 깨볶는 거 다 봤잖아. 에이, 걔 그렇게 애교 떠는 거 보니까 나까지 속이 다 느글거리더라.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지. 아무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알겠지? 오빠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와이프로서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 오빠를 제일 잘하는 건 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언니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서 엄청 신경 쓰여. 둘이 대체 왜 그렇게 친한 건데? 보통 직장 다니거나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연락 안 하게 되잖아. 우리 지은이가 많이 불안했나 보네. 네가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성희가 나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거든. 대학 시절에 처음 알게 된 후로 죽이 너무 잘 맞아서 쭉 친하게 지냈는데 아버지에 이어서 엄마까지 돌아가셨을 때 걔가 내 주변에 친척이고 뭐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알고 장례식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있어줬어. 그때 취준 중이라 살 길도 막막했는데 부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도 줬었지. 이렇게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인데 지은이 너 같으면 매몰차게 연락 끊을 수 있겠어? 그건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닐 뿐더러 사람 사이에 도리에도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은이 네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내 남편 살려준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성희한테 살갑게 대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너 불안하지 않게 더 잘할게. 뭐야, 그 말 듣고 나니까 더 불안한데. 그 언니가 오빠한테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해줬겠어? 최소한 호감이라도 있으니까 시간 내서 장례식장에 내내 있었던 거고 부조금도 그렇게 많이 한 거지. 오빠 그냥 그 언니랑 연락 끊으면 안 돼? 지은아, 왜 그래? 성희는 그냥 가족 같은 친구라니까. 그리고 너한테도 친한 남사친 많잖아. 난 그런 걸로 뭐라고 안 하는데 너는 왜 딱 한 명 있는 여사친 가지고 그래? 난 오늘 성희랑 성희 남편 집에 초대한 것도 가족 같은 친구니까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진짜로 연락 안 끊겠다고? 오빠 마음대로 해. 대신 나도 남사친들이랑 주말마다 놀 거니까 오빠도 아무 말 하지 마. 뭐? 아니, 진짜 왜 그래? 어린애도 아니고 뭐 이런 걸로 때를 써. 아, 몰라. 지은아, 너 성희 회사에 찾아갔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성희가 막 울면서 전화했어. 맞아. 얼마나 친하시면 그 여자가 그새 일러 바친다니? 오빠 옆에서 친구인 척 위장하면서 알짱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머리채 좀 잡았다. 왜? 뭐? 너 미쳤어? 대체 뭐가 설마 내가 성희랑 연락 안 끊어서 이러는 거야? 우리 그냥 친구라고 했잖아. 네가 성희 때려서 발목 다치고 회사에 불륜이라고 소리까지 지르는 바람에 너 고소하겠다는 거 내가 치료비 다 대주고 너한테 사과받게 해준다고 겨우 설득해서 말렸어. 뭐? 사과? 사과는 그년이 해야지. 내가 왜 해? 같은 여자끼리 척 보면 척이야. 그 여자 예전부터 오빠 마음에 품은 거 확실해. 몸만 섞어야 바람이야? 딴 마음 품는 것도 바람이지. 그 여자 분명히 기회만 노리고 있을걸. 오빠가 나랑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당장 달려들어서 꼬시려고 할 거라고. 미치겠다 진짜.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다고 이렇게 의심을 해?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성희가 그런 마음을 품었어도 나한테 성희는 그냥 친구야. 내가 걔한테 진짜 마음이 있었으면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걔랑 결혼했겠지. 너 이번에 진짜 선 넘었어. 아무리 네가 질투가 났어도 나한테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한테 이러는 건 진짜 아니야. 너 당장 성희한테 사과해. 뭐? 사과를 하라고? 오빠 진짜 이럴 거야. 그 여자랑 몸싸움하면서 나도 다쳤어. 괜찮냐고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그 여자한테 사과를 하라니. 오빠 진짜 내 남편 맞아? 난 오빠가 첫 남친이고 오빠를 위해서 혼전순결까지 지켰는데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지은아, 그 얘기가 왜 나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랑 네가 애꿎은 사람 때린 거랑 서로 무슨 관련이 있는데? 네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건 안 돼. 너 다친 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나도 갑자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도 네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상처는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지금 퇴근하고 가는 길이니까 집 가면서 약 사갈게.
알았지? 싫어. 난 절대 사과 안 해. 오빠 이럴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여자도 싫고 오빠도 싫고 다 싫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려고 오빠랑 결혼한 줄 알아? 이럴 거면 오빠 말고 다른 남자도 많이 만나볼 걸 그랬어. 아니 지은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일단 진정 좀 하고 집 가서 대화로 풀자. 어? 몰라. 이후 저와 아내의 사이는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마음이 안 좋으니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제 와이프가 저희 근처 동네에서 업소녀로 일했다는 얘기였죠. 동료에게 자세히 물었더니 몇 년 전 접대 골프를 친 영업팀 직원이 제 카톡 프로필 속 와이프 사진을 보고는 거래처 임원이 애인이라며 데려온 여자랑 똑같다고 했답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직원이 근거로 됐다는 생김새나 점 위치 등이 정확히 들어맞았고 거래처 사람이 부르던 여자의 이름이 친구들이 아내에게 부르는 별명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업소녀들이었던 거죠. 사실을 확인한 후 몇 날 며칠을 술로 보내던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오빠 왜 안 들어와?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니까 먼저 자. 못 온다니? 왜? 일이 많아? 아니, 친구가 와이프랑 싸웠다고 그러네.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같이 술 마시고 찜질방에서 자려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외박하는 게 어딨어. 최근 몇 주 내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밖에만 나가면 연락도 안 되면서 내가 요즘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너한텐 미안하지만 오늘은 친구랑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걔 지금 이혼하게 생겼거든. 알고 보니까 재수 씨 전에 나이 많은 남자한테 스폰 받으면서 돈 벌었던 여자더라.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심지어 내 친구한테 자기가 첫 남친이고 결혼 전까지 혼전 순결 지켰다고 했다나. 어떻게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아, 그러게. 내 친구 진짜 불쌍하지 않아? 완전히 사기 결혼 당한 거지. 근데 그 여자 우리 지은이랑 되게 비슷하다. 너도 내가 첫 남친이고 혼전 순결 지켜줬잖아. 안 그래?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런 여자랑 나를 비교해. 난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여자는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게. 내 친구가 감쪽같이 속을 정도면 거짓말하는 기술이 장난이 아닌가 봐. 화류계에서 거짓말하는 법도 가르쳐주나? 글쎄, 나야 모르지. 아무튼 친구 잘 위로해줘. 대신 내일은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오면 안 돼. 나 오빠만 기다리잖아. 그래 알았어. 내일 보자. 오빠,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외박해놓고 하루 종일 연락도 없더니 이제야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 나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아 그래? 그래서 먼저 잘했잖아. 난 너 기다리라고 한 적 없는데. 오빠, 말투가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그리고 오빠 요즘 이상해. 꼭 나 피하는 거 같고. 오빠 설마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지? 설마 그 여자랑 만나? 참나. 다른 여자? 너 만난 이후로 여자란 종족한테 신물이 나는데 다른 여자는 무슨. 뭐? 신물이 난다니? 나한테 질렸다 이 소리야? 나만 평생 사랑해주겠다더니 이제는 내가 꼴도 보기 싫다고? 어이없어. 오빠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 머리채 잡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마음이 식은 거지. 너 그렇게 의심하는 거 직업병이냐? 업소 다니면서 하도 이상한 남자 많이 봐서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럴 것처럼 보이나 봐.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아니 뭐라고? 딱 걸렸네. 너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나 봐. 나 네가 과거에 어디서 뭐하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화류계에서 한획을 그을 정도로 유명했다며. 스토리건설 이사님 애인도 했다던데. 그 사람이 너한테 부르던 애칭이랑 네 친구들이 너 부르는 별명이랑 똑같은 거 보니까 친구들도 다 그쪽이었나 봐. 그거 어디서 들었어? 있잖아, 내 말 먼저 들어봐. 오빠가 황당하고 화나는 거 이해해. 근데 그때 내가 집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일했던 거야. 난 그런 데서 일했지만 오빠 보기 부끄러운 짓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진짜야. 아 그러셔? 부끄러운 게 없는데 왜 숨겼을까? 너 내가 첫 남친이라며 혼전 순결이었다며. 순진한 척은 지 혼자 다 해놓고 업소 근처에도 안 가본 난 왜 쥐잡듯이 잡냐? 네가 몸 막 굴린다고 남들도 그러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난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를 잃었어. 너 같은 여자 한 트럭 갖다 줘도 그런 친구 못 얻거든?
됐어.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행동하는 걸로 먹고 사는 여자랑 얘기를 더해서 뭐 하겠냐? 재수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당장 나가. 오빠 잠깐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데서 일한 건 진짜 잘못한 거지만 나 진짜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오빠가 나 그런 일 한 거 알면 실망할까봐 미리 말 못했던 거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평생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게. 다신 오빠 주변 여자들 가지고 잔소리도 안 할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라. 안 가? 그럼 내가 갈까?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집에 가져다 둘 테니 사인하고 조용히 짐 챙겨서 나가. 딱 3일 줄 건데 그때도 너 그대로 있으면 사람 시켜서라도 끌어낼 거니까 각오하고. 알겠어? 오빠 잠깐만. 오빠! 재성아, 주말인데 뭐해? 안 바쁘면 잠깐 수다나 떨자. 좋지. 남편 아침부터 축구하러 가서 혼자 있거든. 근데 무슨 고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남편 때문에. 왜? 남편이 속썩여? 그게 아니고. 내 남편 얼마 전에 정리해고 당한 거 알지? 그 뒤로 어떻게든 돈 벌어보겠다고 이직 준비하면서 세차장 알바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밤에 술 한잔 하자면서 은근슬쩍 떠봤거든? 세차하러 오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우리 남편한테 갑질을 한다더라고. 갑질이라니? 뭘 어떻게 하길래 그래? 1, 2주에 한 번씩 오는 남자라는데 다른 손님들은 우리 남편 일 잘한다 칭찬하고 난린데 유독 그 손님만 그렇대. 처음엔 손세차 깨끗이 안 된 것 같다면서 괜히 트집 잡더니 나중엔 얼굴에 영수증까지 집어던지고 성실하게 일할 생각 안 하고 장깨 부리니까 남의 차나 쓸고 닦아주고 사는 거 아니냐며 폭언을 했다던데. 진짜 열받아서 진짜. 어머머, 세상에 그 남자 미친 거 아니야?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직업으로 귀천을 따져? 확 영상이라도 찍어서 유포해버리지 그랬어. 요즘 갑질하면 SNS에 신상 털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순식간인데. 내 말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사장한테 말하든 언론사에 제보하든 할 것이지 묵묵히 참고만 있었다더라. 손세차 알바 시급이 워낙 세니까 돈 생각해서 꾹 참았다는 말 듣고 얼마나 속상하던지. 며칠째 밥도 안 넘어간다. 뭐야, 너 울어? 야, 나까지 눈물 나잖아. 진짜 속상했겠다. 상준 씨 원래 송 얘기 잘 안 하는 타입이라며. 둘이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상준 씨 안 지 벌써 15년인데 이런 얘기 했다는 소린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 암튼 그래서 상준 씨는 어떻게 한대? 계속 세차장 알바 나가는 거야? 그럴 건가 봐. 그래도 내가 월급이 좀 되니까 한동안 외벌이해도 괜찮다고 이러지 말랬는데도 굳이 하겠대. 나 고생시키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내 생각엔 난임 시술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남편 해고당하고 나서 내가 먼저 당장은 시술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자고 했거든. 아무리 지원금 나온데도 비용이 부담되니까. 근데 내가 너무 아이 낳고 싶어 했던 거 본인도 알아서 그런지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서 알바라도 하고 싶대. 맘 같아선 알바하는 거 뜯어 말리고 싶은데 내버려두는 게 귀 살려주는 길인 것 같아서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상준 씨 마음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만 옆에서 보기 너무 마음 아프겠다. 그래도 네 남편처럼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분명히 좋은 일 많이 생길 거니까 이번 일로 액땜했다 치자고, 응? 그래야지. 그래도 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 역시 힘들 땐 너랑 수다 떠는 게 최고다. 당연하지.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전화해. 20년 지기 친구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있잖아, 내가 방금 너한테 돈 붙였거든? 난임 시술에 보태라고 주는 거야. 내가 빨리 이모 소리 듣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 알겠지? 뭐라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야, 이런 거 왜 보내? 나 이 돈 못 받아. 다시 이체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야, 안 돼. 그 돈 안 받으면 나 너 다신 안 본다? 야, 너 진짜 사람을 왜 울리고 그러냐? 미안해, 세종아. 내가 너한테 너무 부담 준 것 같아. 친구끼리 부담은 무슨. 그런 소리 하면 섭섭하지. 암튼 그 돈으로 시술 잘해서 빨리 예쁜 조카나 낳아줘. 알겠지? 알았어. 이자까지 두둑이 쳐서 꼭 갚을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알았어. 여보, 오늘 외식하자며. 이제 슬슬 나가야 하지 않을까? 자기야, 오늘은 그냥 집에서 뭐 시켜 먹자. 외식할 기분이 영 아니네.
왜? 아침에 축구하러 갈 때만 해도 기분 엄청 좋아 보이던데? 조기축구에 사람들이랑 뭔 일 있었어? 세차하다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거든. 생각할수록 열받네. 어? 뭔 소리야? 내가 2주에 한 번씩 조기축구하고 오는 길에 세차하는 거 알지? 맨날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알바가 새로 들어왔거든? 근데 그 사람이 손세차 해주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더라고. 컴플레인 거니까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아예 나한테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더라? 그래서 당장 사장 불러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사장이 사과의 의미로 오늘 세차값 안 받겠다. 대신 앞으로 다른 데서 세차하셨으면 한다 이러는 거야. 하여간 그 사장이 그 직원인 건지 참. 그러고 보니 다른 직원이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얼핏 들었는데 나 20살 때 만났던 여자친구랑 바람난 놈이랑 이름이 같더라고? 항준? 이름도 개떡 같아가지고 열받아. 저녁 먹고 악성 리뷰나 남겨야겠다. 뭐라고? 방금 그 사람 이름 뭐랬어? 상준. 왜? 아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상준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 나이는? 나이는 내 또라이인 것 같고 키 크고 마른 체격에 안경 썼어. 그리고 턱에 점 있더라.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다른 사람인 것 같다. 그래? 하긴. 세상에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튼 자기야, 우리 족발 시켜 먹자. 족발? 그래. 내가 지금 시킬게. 먼저 와 있었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너 아메리카노 맞지? 내가 먼저 시켜놨어. 오늘 커피는 내가 쏠게. 안 그래도 되는데. 에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얼마 전에 네가 돈 보내준 거 남편한테 말했더니 막 눈물을 글썽이더라. 너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는 언젠가 꼭 배로 갚겠다고 전해달래. 별것도 아닌데 뭐. 별것도 아니긴. 진짜 고마워, 세정아. 근데 무슨 일로 갑자기 보자고 한 거야?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보자 하고. 너 집순이라 퇴근하면 바로 집 가잖아. 그게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상준 씨한테 카톡으로 내 남편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혹시 아는 얼굴인지 좀 물어봐 주라. 응? 갑자기 네 남편 사진은 왜? 일단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렇게 좀 해줘. 뭐야, 무섭게. 일단 알겠어. 지금 보낸다. 뭐래? 뭐야? 잠깐만, 내 남편한테 갑질한 사람 얼굴이랑 똑같다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였나 보네. 상준 씨가 일한다는 세차장 역 앞 사거리에 있는데 맞지? 맞는데 대체 뭐야? 설명 좀 해봐. 응? 주말에 남편 축구 갔다고 했잖아. 남편이 2주마다 한 번씩 축구하고 집 오는 길에 손세차하고 오거든?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세차장에서 일이 좀 있었다면서 씩씩거리더라고. 잠자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연히 들은 건지 상준 씨 이름도 나와서 생긴새 물어보니까 네 남편 같길래 방금 너한테 확인해달라는 거야. 근데 진짜 내 남편이 그 진상 손님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뭐? 진짜야? 승환 씨가 그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나도 진짜 너무 마음이 복잡하다. 근데 대체 내 남편이 상준 씨한테 얼마나 심하게 한 거야?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상준 씨가 자기한테 무례하게 굴고 사장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쫓아냈다더라고. 승환 씨는 뭐라는데? 최근에 네 남편이 알바로 들어왔는데 네 남편이 손세차해주면 퀄리티가 떨어지더래. 그래서 컴플레인을 계속 걸었나 봐. 근데 처음에만 죄송하다고 하고 갈수록 자기 말을 무시하길래 사장 불러오라고 했더니 사장도 불만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세차하라고 쫓아내듯이 내보냈다고 하더라고. 난 너도 믿고 내 남편도 믿는데 둘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승환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 남편이 본인을 무시했대? 와, 진짜 너무한다. 남편이 승환 씨 말을 대꾸 안 한 건 맞아. 근데 그건 무시한 게 아니라 승환 씨가 변명질하지 말라면서 입 다물라고 하고 대답 잘못했다가 물건 날아오게 일수라 그런 거야. 나중에 남편이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혹시나 대화 이어가다가 본인도 화 못 참을까 봐 네 남편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대꾸 안 하고 듣고만 있었대. 세차장 사장님도 승환 씨가 단골이긴 한데 너무 깐깐하게 따져가면서 컴플레인 걸고 남편한테도 자꾸 갑질하니까 힘들어했다던데. 그래서 앞으로 오지 말라고 했나 보네. 진짜 내 남편이 그랬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거 못 봤는데? 확실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왜 하겠니? 혜정아, 네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20년 지기 친구로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난 네 남편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너랑 승환 씨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이 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뭔가 느낌이 좀 그렇다고 했잖아. 신혼집도 네가 샀으면서 남편 명의로 해준다길래 내가 너 며칠 내내 달달 볶아서 네 명의로 하게 했잖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몰라서 그랬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 촉이 맞았던 것 같다. 넌 네 남편이 좋고 믿음직하니까 결혼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 순한데다가 곰처럼 둔한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정도로 갑질을 했는데 너한테도 그렇게 안 하리란 보장이 없잖아. 지금까지 둘이 부부싸움 한번 안 하고 잘 지냈지만 앞으로 싸울 일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혹시 손찌검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다. 가끔 남편 태도가 이상할 때가 있긴 했지만 나랑 있을 땐 늘 매너 있고 예의 바르게 굴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거든. 내가 안 보는 곳에서 이러고 다닐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볼게. 상준 씨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상황 최대한 빨리 정리해보겠다고 전해줘.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지훈아. 승환 씨가 그러고 다니는 줄 네가 어떻게 알았겠니?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네가 알아서 다행이고 나서서 해결해준다니 너무 고맙다. 남편은 일단 내가 잘 다독이고 있을 테니까 너도 생각 정리되면 알려줘. 사실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잘 타일러 사과하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 발동한 건지 평소 궁금하지도 않던 남편의 메신저 기록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PC 카톡을 열어보게 됐고 결과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보니 친구 남편에 대한 심한 욕설은 물론 회사 동료나 지인 사진을 돌려보며 몸평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 험담도 했더라고요.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고 차근히 준비해 나갔습니다. 자기야, 나 축구 끝나고 이제 집 가. 오랜만에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끓여주면 안 돼? 나 지금 집 아닌데? 혼자 끓여 먹던지 배달시켜 먹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실까? 나한테 뭐 삐진 거 있어? 근데 오늘 자기 약속 있었나? 어디 간 거야? 늦어?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 근데 혹시 오늘 세차했어? 저번에 말한 그 세차장은 안 갔겠지? 거길 왜 가? 손님 귀한 줄도 모르고 막대하는 놈들한텐 내 차 절대 못 맡기지. 근데 오늘 왜 많이 늦어? 주말인데 우리 오붓하게 같이 시간 보내야지.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외출하는 게 어딨어? 난 자기 보려고 축구 끝나자마자 바로 집 가고 있는데. 이젠 그래도 돼. 왜냐면 난 너랑 이혼할 거거든. 집 도착하면 식탁 위에 봐봐. 이혼 서류 있을 테니까. 에?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이혼? 몰카야? 장난치지 마. 진짠지 장난인지 궁금하면 얼른 집 가 보던가. 미리 말하지만 난 번복할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너도 내 마음 돌리려는 생각 말고 하루빨리 변호사 구하는 게 좋을 거야. 뭐?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갑자기? 왜? 우리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냈잖아.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서 그래? 이러지 말고 터놓고 말해줘. 내가 알아야 고치든지 하지. 왜 이혼하냐니? 넌 그동안 내 뒤에서 그렇게 구린 짓을 해놓고도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아님 내가 너무 멍청해서 죽을 때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나 네가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 주고받는지 다 봤어. 아주 가관이더라. 회사 직원들 사진 돌려보면서 얼굴이랑 몸매 평가를 하질 않나. 네 장인어른 장모님 두고 얼른 돌아가셔야 재산 물려받는다질 않나. 아주 개소리를 기깔나게도 해놨더구만. 너 PC 카톡 비밀번호도 안 걸어놨던데 어쩜 그렇게 아니라냐? 내가 프라이버시 존중해주겠다고 터치 안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머저린 줄 알았냐? 뭐? 아니 그걸 왜 봐?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다 실없는 농담한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 한 거지. 절대 진심 아니었어. 내 마음 알지? 네 마음을 이젠 너무 잘 알아서 문제지. 내가 지금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볼까? 재수 온 붙었네. 끝까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야? 나 생각보다 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 예시 하나 들어볼까? 네가 세차장에서 갑질한 직원 내 친구 남편이야. 그것도 나랑 20년 지기 친구 지훈이 남편. 몰랐지? 결혼할 때 친구가 너 쎄하다고 말렸었는데 그 말을 그냥 흘려들은 내가 미친년이지. 속으론 온갖 추잡스러운 생각 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선 웃으면서 아부 떠느라 피곤했나 봐.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약자한테는 센 척하면서 갑질이나 하지.
자기 친구 남편이라고? 확실해? 뭔가 오해한 거겠지. 그리고 만약 진짜 그렇다고 해도 그 직원이랑 사장이 나한테 싹수 없게 한 건 사실이었잖아. 사실은 개뿔. CCTV라도 보여달라고 할까? 네가 먼저 포근하고 얼굴에 물건 집어던졌잖아. 가증스러우니까 착한 척 그만해. 나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소문내려고 화력 좋은 커뮤니티에 폭로글도 저장해놨거든? 발행 버튼만 누르면 바로 공개야. 너 여기서 한마디만 더 개소리 씨부리면 바로 발행해버릴 테니까 입 다물어. 그리고 좋게 말할 때 변호사 빨리 선임해. 협의 이혼으로 가면 더 좋고. 서정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듣기 싫다고 했지? 나 너 나갈 때까지 친정에서 지낼 거야.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저기야, 잠깐만! 여보, 당신 회사에서 부부 동반 행사가 언제라고 그랬지? 이번 주였나? 이번 주 맞아. 그날 당신 잊지 말고 꼭 참석해야 해. 회사 직원들이 대표이사 사모님 보고 싶다고 아주 난리라고. 아, 정말 미안한데 어쩌지 여보. 아무래도 난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날 보육원 행사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 보육원 행사? 다른 날로 좀 미루면 안 돼? 그래도 명색이 부부 동반 행사인데 대표가 아내 없이 참석하면 아무래도 모양이 빠지잖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날은 보육원 애들 데리고 1박 2일 동안 수련회에 가기로 했거든. 내가 주최자인데 어떻게 내가 빠지겠어. 가서 애들 밥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해야지. 아유, 당신도 참 무슨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 매달 후원금 보내. 때 되면 아이들 필요한 물품도 보내. 틈만 나면 직접 가서 애들 챙겨. 이러다가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겠어. 부모 없이 사는 애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지.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려. 좋은 일 하는 거라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이거야 원. 우리 부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또 당신 사업 승승장구하는 게 다 누구 덕인 것 같아? 이게 다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우리한테 복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참나, 아무래도 내가 너무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나 봐. 테레사 수녀님도 당신보단 덜 바쁘겠어. 천사 같은 아내가 악처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 다음번엔 꼭 참석할 테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응? 으이구, 알았어. 그럼 이번 주엔 1박 2일로 보육원 행사 다녀온다는 거지? 봉사도 좋지만 몸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 아프면 좋은 일 해도 다 무슨 소용이야. 알겠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당신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나왔어. 여보, 당신 정말 1억이야? 아까 보육원 원장님한테 연락 왔어. 당신이 내 이름으로 1억 원이나 후원했다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감동시켜도 돼? 아, 그거 올해 회사 매출도 엄청 좋았고 이참에 나도 좋은 일 좀 하려고 그랬어. 당신이 그랬잖아. 좋은 일을 해야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라며. 그리고 이제 곧 당신 생일이기도 하잖아. 당신한테 제일 좋은 생일 선물이 뭘까 고민하다가 보육원에 통 큰 기부를 하면 당신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 어때? 생일 선물 마음에 들어? 그럼 너무 마음에 들지. 여보, 아주 잘했어.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야 우리한테도 좋은 거라고. 마침 이번에 원장님이 애들을 위해서 보육원 시설 공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마침 당신이 기부를 해주는 바람에 부담 많이 덜었다 하시더라고. 원장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그래? 잘 됐네. 그 보육원 원장님이 20대 후반이라고 했지? 젊은 남자분이 정말 대단하단 말이야. 난 그때 한창 놀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맞아. 참 사랑이 넘치는 분이지. 애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친부모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원장님의 진심에 반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다니는 거잖아. 그래, 그런 분들이 많아야 각박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거겠지. 나도 틈틈이 관심 갖고 후원할 테니까 당신 뒤엔 항상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열심히 해봐. 알았어.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 받아. 이게 뭐야? 이거 차키 아니야? 맞아. 평소 당신이 타고 싶어 하던 외제차 차키야. 기부도 기부지만 당신만을 위한 선물도 해줘야지. 주차장에 세워놨으니까 가서 한번 봐. 어머, 정말? 아이 참, 눈물 나잖아. 나 어떡해.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 지난번에 내가 사준 차 있잖아. 그거 수리 맡겼다고 했지? 맞아. 차에서 잡소리가 많이 나서 센터에 맡겼는데 그게 외제차라 부품 수급이 어렵다나. 그래서 부품이 올 때까지 센터에 맡겨놓으라고 해서 거기다 맡겼어. 근데 그건 왜 물어? 아, 다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가 당신 차를 본 것 같아서 업무 때문에 시내에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당신 차를 몰고 어디를 가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모델인 줄 알았다. 근데 번호판을 보니 당신 차 번호판인 거야. 더 이상한 건 그 차를 몰고 있는 남자가 당신 다니는 보육원 원장을 많이 닮았더라. 뭐? 아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왜 내 차를 원장님이 타겠어? 내 생각엔 수리센터 직원이 시운전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긴 그 원장님이 좀 흔한 얼굴이긴 하지. 그런가? 내가 잘못 봤나? 그래, 1000% 당신이 잘못 본 거지. 보육 원장님이 얼마나 소탈하고 바쁜 분인데 그래. 서울에 올 시간도 없으셔. 그런가? 으이구,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씻고 나와. 당신 좋아하는 묵국 끓여놨으니까. 아, 그리고 나 이번 주에 봉사 가는 거 알지?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봉사를 또 가? 얼마 전에 다녀오지 않았어? 요새 보육원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나 봐. 나라도 도와야지 어떡하겠어.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눈에 밟혀서 안 되겠어. 가서 반찬도 해주고 이것저것 들여다봐야지. 봉사도 좋지만 당신 몸 생각도 해야지. 당신이 로봇도 아닌데 그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장이 안 나겠어? 좋은 일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도 나 걱정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네. 알았어. 몸 관리 잘하면서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왔네? 당신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빨리 왔어. 할 얘기?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진지해? 중요한 얘기야? 내가 지난번에 당신 차를 타고 있는 보육원 원장을 봤었다고 했지. 그거 기억해? 그거. 당신이 센터 직원을 잘못 봤던 거 말이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내가 센터에 연락을 좀 해봤거든. 그런데 센터에서는 당신 차를 수리한 내역이 없더라고. 이건 외제차라서 수리가 거기밖에 안 되잖아.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난 분명히 수리를 맡겼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나도 당신이 그런 착각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처럼 정확한 사람이 자기 차를 수리를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 내가 당신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차를 정말 보육원 원장이 타고 다녔더라. 여기 보육원에 세워진 사진도 있어. 이거 좀 봐. 그래? 이거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어떻게 수리 맡긴 차가 보육원에 가 있는 거지? 그치. 정말 이상하지.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 당신이 보육원 행사 때문에 봉사를 간 날 보육원에는 아무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이야. 보육원 행사가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보육원에는 그런 행사 자체가 없더라고.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 알았겠지. 그런 행사가 왜 없어? 체육대회도 있었고 소풍도 있었는데. 자, 이것도 봐. 내가 보육원 직원한테 받은 1년 일정표야. 그런데 당신이 다녀간 그날에 행사가 있었던 적이 없잖아. 안 그래? 이제 그만 우기고 그냥 당신 입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때? 뭘 솔직히 말하라는 거야? 당신 술 취했어?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고 나 지금 너무 멀쩡해. 당신이 그동안 날 속이고 버렸던 행각들 때문에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다고. 당신이 보육원 원장이랑 바람이 났고 그놈이랑 미래를 즐기느라 나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준 생일 선물을 그놈한테 갖다 바쳤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그래, 내가 솔직히 말할게. 그 원장이 자기도 고급 외제차를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당분간 타보라고 빌려준 거야. 선물해준 차를 빌려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당신한텐 센터에 맡겼다고 거짓말한 거고. 하지만 바람 같은 건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나 좀 믿어줘. 이건 흥신소에서 당신이랑 원장이랑 통화했던 내역과 얼마 전까지 당신과 원장이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진
사진이야. 이래도 끝까지 우길 거야? 도대체 무슨 봉사를 했길래 단둘이 모텔에 갔니? 아니, 이런 사진까지 찍었어? 당신 도대체 날 얼마나 못 믿길래 사람까지 시켜서 뒷조사까지 해? 나 이거 너무 불쾌.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실수했어. 그건 맞아. 그놈이 날 너무 유혹해서 나도 깜빡 넘어가고 말했다고. 그치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 이건 그냥 언제든 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그런 거라고. 뭐? 교통사고? 참나. 당신은 외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니 끝까지 잘못했단 소리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몇 년 동안 온갖 착한 척은 다 하고 뒤로는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운 네가 무슨 소리를 못하겠니? 그렇지만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 기대해. 내가 느낀 배신감을 몇 배로 돌려줄 테니까. 아니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내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잖아. 당신 얘기는 더 이상 듣기 싫어. 이제부턴 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야? 더 이상 얼굴 보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또 불렀어? 당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도대체 위자료로 15억을 청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당신 이름으로 식사동에 상가 건물 하나 해줬지. 그리고 평택에 땅도 당신 명의로 해줬잖아.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난 15억도 적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산 세월이 있는데 나한테 해준 재산을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받은 배신감은 15억에 비할 바가 아니야. 그나마 함께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에 그친 거라고. 그리고 그 보육원장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 걸었고 보육원에 내 이름으로 기부했던 기부금도 반환하라고 요구했어. 대충 계산해보니까 3, 4억 정도 되더라고. 뭐? 아니 봉사하는 사람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도의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봉사하는 사람이 유부녀랑 바람 피운 건 도의적으로 괜찮은 건가? 이 상황에서 그 인간 감싸고 도는 너도 참 불쌍하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됐고 빨리 가서 재판 준비나 해. 여보, 이러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내가 원장이랑 같이 당신 앞에서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 거야? 아니, 난 당신이 그놈이랑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위자료 뱉어내고 그 인간이랑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깜빡하고 말 못해준 게 있는데 당신이 그 인간한테 내준 외제차 있지? 그놈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보조석에 당신 말고 다른 여자를 태우고 다녔다는 건 알고 있었어. 내가 그 사진을 당신한테 보내준다는 걸 새카맣게 잊고 있었네. 뭐라고? 거짓말. 그거 거짓말이지. 지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간 네 인생도 참 그렇다. 아, 그리고 우리 회사 다음 달에 상장하기로 한 거 확정됐어. 아주 전도 유망한 회사라고 주변에서 난리야. 그래도 한때 내 와이프였으니까 축하해 줄 거지?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시는 그 놈이랑 안 만날게.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나 사랑하잖아. 사랑? 웃기고 앉아있네. 난 어떤 면에선 당신한테 고마워. 바람을 펴준 덕분에 당신의 실체를 알 수 있었잖아. 만약 우리한테 애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이라도 날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려고. 앞으로 펼쳐질 내 미래가 너무 기대돼서 죽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여자 좋아하는 보육원장이랑 100년 해로하면서 살아. 축하해. 그럼 난 일어난다. 이제 연락 안 받을 거니까 변호사랑 얘기해. 여보, 잠깐만. 여보, 제발.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나갔던 천사표 아내가 사실은 원장과 외도 관계였다는 걸 알고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이제라도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외도를 한 아내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도 벌였고 아내는 제가 해준 대부분의 재산을 토해내야만 했어요. 당연히 아내의 상간남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주변에선 큰일을 겪었다며 절 위로했지만 오히려 이혼 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성공가도를 달렸고 전 이혼한 지 꼭 1년 만에 재혼에 성공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봐왔던 대학 동창이었는데 제 이혼 때문에 위로를 해주다가 사랑이 싹트고 말았네요.
이런 걸 보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걸 절절히 깨닫습니다. 혹시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